혹시 우리의 아주 먼 과거랑 지금 이 기술의 시대를 연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이게 말이죠.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모든 과정의 핵심 동력이었어요. 자, 고대 피라미드,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, 그리고 우리 지구의 미래. 이 세 가지에 혹시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?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정답은 바로 공학이에요. 오늘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만들고 또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이 어마어마한 학문, 공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세상을 만든 학문 공학. 근데 우리가 공학 말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공학이 정확히 뭘까요? 이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시죠. 가장 쉽게 말하면요. 공학은 문제를 푸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자동차 부품을 만들까? 이런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요. 지구온난화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? 이런 거대한 문제까지.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모든 실용적인 노력. 그게 바로 공학인 거죠. 이 과학이랑 공학, 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.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. 과학이 왜라고 질문하면서 자연의 원리를 파헤치는 거라면요. 공학은 그 원리를 가지고 자, 그럼 이걸로 뭘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학이 발견이라면 공학은 발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. 자,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꾼 발명들에 대해 알아볼게요. 공학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그 거대한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인류 역사의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? 돌멩이 쓰던 석기시대를 끝낸 게 뭐죠? 바로 금속을 다루는 야금술이었죠. 흩어져 있던 대륙을 하나로 묶은 대항해 시대를 연 건 조선 기술이었고요. 산업혁명으로 인류를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킨 건 증기기관이었습니다. 그리고 20세기를 완전히 뒤바꾼 컴퓨터와 인터넷까지 역사의 모든 전환점, 그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공학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사진을 보시면 공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이집트의 아부신벨 신전인데요. 1960년대에 댐을 만들면서 이 신전이 통째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. 그때 공학자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? 이 거대한 신전을 조각조각 잘라서 65m나 더 높은 언덕 위로 옮겨서 다시 조립했습니다.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.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대한 완벽한 공학적 해답이었습니다. 그런데요, 이렇게 인류에게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 준 공학의 눈부신 성공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위기를 안겨주게 됩니다.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. 20세기의 눈부신 공학 기술이 21세기에 거대한 난제들을 만들어냈다. 무슨 뜻이냐면요. 과거에 우리가 이뤄낸 위대한 성공이 돌고 돌아서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. 한번 보세요.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화석연료는 이제 기후변화의 주범이 됐고요. 폭발적인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화학비료는 자연의 질소순환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. 끝없는 성장은 자원 고갈로 이뤄졌고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공학은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. 바로 과거의 성공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엄청난 과제죠. 이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2008년에 미국의 공학 할리먼에서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머리를 맞댔습니다. 그리고 21세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14가지 거대 난제를 발표했죠. 이게 바로 미래 공학자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일종의 이정표가 된 셈입니다. 이 14가지 과제는 크게 4가지 핵심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, 우리 지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속 가능성. 둘째, 우리 모두의 건강. 셋째, 각종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취약성 감소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삶의 즐거움까지.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담고 있죠. 과제들 몇 개만 살짝 볼까요? 태양 에너지를 아주 저렴하게 만드는 것, 꿈의 에너지라는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는 것,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,
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. 와, 정말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목표들이죠.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도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?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. 여러분, 이거 알고 계셨어요? 태양이 딱 1시간 동안 지구에 쏟아붓는 에너지가요, 우리 인류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대요. 엄청나죠? 문제는 이 무한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값싸게 붙잡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저장하느냐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공학자들의 숙제인 거죠. 다음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질소 순환 문제입니다. 우리가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쓰는 화학 비료 있잖아요. 이게 자연에 있는 질소 순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. 그 결과가 바로 스모그, 산성비, 강물 오염 같은 것들이고요. 그러니까 인류를 굶기지 않으면서도 이 파괴된 균형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? 이게 공학의 또 다른 큰 숙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.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죠.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게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거든요.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담수화 기술, 아니면 오염된 물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 기술.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에 공학의 미래가,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정리해보죠. 공학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명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 공학은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.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미래의 공학자들에게, 그리고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.